우리 펭구. 펭구한테 왜 그래? 우리 펭구 침 묻혔죠. 물어뜯지만 마. 야. 자, 우주관의 변천입니다. 우주관에서 크게 네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두 번째가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세 번째 티코 브라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드디어 갈릴레이의 우주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오래된 우주관으로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중심설을 먼저 보면 일단은 우리 우주 자체가 이렇게 크다는 생각조차 너무 없었던 시절이고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에서 봤을 때 다른 행성, 별, 등등등 할 거 없이 전부 다 한 바퀴를 도니까 이게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애들이 다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구 중심설입니다. 행성들은 자기 궤도상의 중심을 두고 있는 작은 주전원을 돌아요. 이 주전원은 그 행성이 이 주전원의 중심이 지구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행성들은 순행도 하고 역행도 하기 때문에 순행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역행하는 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돌다가 갑자기 뒤로 가는 걸 설명을 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주전원 개념이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궤도상의 중심을 두고 있는 작은 주전원을 주전원을 도입함으로써 역행을 설명을 했는데, 이 역행하는 패턴도 내행성과 외행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내행성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구와 태양을 잇는 선 위에서 이 내행성이 돕니다. 따라서 내행성의 최대 이각을 설명할 수 있죠. 단, 이 화성부터는 더 이상 태양, 지구, 행성 이렇게 세 개를 잇는 선이 필요가 없어요.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각이 0도에서 180도까지 자유롭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성과 금성, 내행성에 한해서만 이 주전원을 태양, 지구, 행성 요 선으로 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수성과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각도 안에서만 관측된다. 이것이 최대 이각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이나 초저녁에만 관측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을 가지고 좀 더 그려보면, 여기 이제 지구가 중심이죠. 태양이 중심이 아닙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제일 가까이에서 돌아요. 그리고 수성이 그 주변을 돌고 있는데, 이제 이 수성은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수성의 주전원을 가지고 돕니다. 그래서 수성이 요렇게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요 궤도를 돌아요. 요 궤도를. 그래서 이렇게 공전을 하다 보면 수성이 요렇게 가기는 가는데,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성도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주전원을 가지고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그 바깥쪽에 태양이 있는데, 여기가 태양. 그럼 이제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이 수성이나 금성이 주전원을 가지고 돌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금성의 주전원은 수성보다 좀 커야 되겠죠? 최대 이각이 좀 더 크니까.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수성이 요렇게 갔을 때가 최대 이각. 그리고 요거죠. 그리고 여기로 갔을 때가 서방 최대 이각. 요렇게. 그리고 금성도 이렇게 갔을 때가 동방 최대 이각.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가 서방 최대 이각. 이렇게 관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외행성들부터는 그런 주전원이 반드시 여기 사이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외행성들도 다 주전원을 가지고 돌면서 역행을 설명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알아서 이 주전원이 굳이 이 선 위에 있지 않고 돕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을 설명을 하게 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코페르니쿠스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얘네가 이렇게 복잡한 태양계 모형은 이렇게 굳이 복잡해야 하나? 그리고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이번에는 지동설입니다. 지구가 움직여서 지동설이죠. 자,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 원궤도로 공전을 합니다. 물론 이때도 우주가 크다라는 어느 정도 크다 이런 거의 개념은 없었어요. 자, 행성의 공전 속도는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느려진다. 이것을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전원이 없어도 행성의 역행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상대 속도의 개념을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은 현저하게 그 원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행성들마다 주 궤도가 따로 있고 거기에 주전원 궤도가 따로 있고 하니까 복잡하죠. 그리고 행성이 회전을 할 때도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것을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우주 모형이 오히려 신의 뜻에 더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성과 금성을 이렇게 지구보다 안쪽에서 공전하게 두고 지구는 하루를 주기로 자전하면 다른 지구둘레를 공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달이 지구의 위성인 것을 제안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는 이제 뭐 천왕성, 해왕성 이런 행성들은 관측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성까지만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지구가 어떻게 중심이 아닐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티코브라헤가 다시 수정된 우주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티코브라헤의 모형은 이렇게, 티코브라헤는 지구 중심이긴 지구 중심인데 완벽하게 모든 행성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티코브라헤는 관측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맨눈으로도 상당히 정확한 관측을 해냈기 때문에 자기 관측 결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구 중심설에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면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지구가 이쪽 별을 바라봤을 때는 지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별을 바라보는 이 각의 차 이것이 이제 연주 시차죠. 이것을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별이 그렇게까지 멀리 있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멀리 있는 별에 대해서 연주 시차를 가정을 하고 측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별이 그렇게까지 멀리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으니까 연주 시차가 관측이 안 된다면 아무래도 지동설은 틀린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수정된 우주 모형을 만들어 보겠어 라고 하고서는 얘기를 한 것이 티코브라헤의 수정된 지구 중심설입니다. 연주 시차를 측정을 못했어요. 티코브라헤가 측정 못하면 그 당시엔 아무도 측정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티코브라헤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되게 유명한 천문학자였거든요. 연주 시차는 측정에 실패했고 따라서 지동설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만의 태양계 모형을 주장을 했고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긴 한데 달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따라서 지구를 중심으로 두고 태양이 도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두고 태양이 도는데 여기 이제 태양이 돌아요. 태양이 이렇게 도는데 태양 주변에는 수성, 금성 이런 애들이 다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원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원이 없이 두 개의 회전 중심이 있는 태양계 모형으로 내행성의 최대 이각 또는 행성의 역행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내행성 같은 경우에는 금성이랑 수성이 여기 있죠. 여기서 이 정도 각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화성부터는 공전 궤도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충도 설명이 되고 합도 설명이 되고 동구, 서구
다 설명이 되고, 그래서 설명이 되기는 되는데 이제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이 티코 브라헤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문제 풀어보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에서 우주의 중심은 지구였고요. 가장 안쪽 궤도에는 달이 공전을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전원은 행성의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와 모의 주전원 중심은 항상 지구와 태양을 잇는 선 위에 위치한다. 주전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항상 지구랑 태양을 잇는 선 위에 위치하는 것은 네 행성이죠. 수성과 금성. 이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설명했냐면 최대 이각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4번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에서 행성들은 태양을 타원궤도로 공전을 원궤도로 공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타원궤도를 주장한 케플러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원궤도로 공전을 한다고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케플러가 나중에 타원궤도를 주장을 하죠.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에서 행성의 역행은 공전 속도의 차이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6번 티코 브라헤의 태양계 모형에서 우주의 중심은 마찬가지로 지구고요. 티코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의 지구 중심설, 태양 중심설의 그 증거인 연주 시차를 관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형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갈릴레이가 이제 망원경을 직접 제작을 해서 우주를 관측을 하죠. 갈릴레이는 밤하늘을 관측을 하다가 지구 중심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목성의 위성 발견입니다. 목성의 위성은 되게 많지만 갈릴레이가 발견한 이 4개의 목성은 유명해요. 가니메데, 그리고 유로파, 이오, 그리고 또 뭐였더라? 또 뭐 하나 있어요. 이렇게 4개. 자, 얘네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은 얘네들이 목성을 주변으로 공전을 하니까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는 않는다.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애들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이거 자체로 우리는 그러면 굳이 다른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 않으니까 지구 중심의 사고를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거죠.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이 있다는 것은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설명한 지구 중심설로는 설명되지 않고, 그리고 금성의 위상을 관측을 했습니다. 자, 금성의 위상을 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금성의 위상은 보름달에서 금음까지 다양하게 변해요. 근데 보름달 모양의 금성이 관측이 되려면 금성이 태양의 뒤쪽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이 금성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주전원에서만 공전하는 지구 중심설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이 앞에 모형을 다시 봅시다. 금성이 보름달 모양으로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주전원 모양에서 보세요. 여기서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바라볼 때 금성은 여기에 위치하면 지구에서는 태양이 가려서 완전히 안 보일 것이고, 여기에 위치해도 태양이 얘보다 지금 뒤에 있어 버리니까 안 보일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는 간신히 좀 이쪽, 밝은 쪽, 상현달 쪽 이렇게 보일까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합의 위치에서 보이는 외합의 위치에서 발견되는 보름달 모양의 위상은 아무래도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티코 브라헤의 지구 중심설을 보면은 금성이 언제나 여기서는 가능하겠네요. 금성이 티코 브라헤의 설에 의해서는 금성의 위상까지는 설명이 되기는 하죠. 그래서 어떤 모형으로는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티코 브라헤까지는 위성은 관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티코 브라헤는 위성을 관측한 건 아니었어요. 맨눈으로 보기엔 좀 멀었고,
그래서 금성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주전원에서만 공전하는 지구 중심설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금성의 시지름 변화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관측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설명이 불가능했죠. 자, 그래서 왼쪽의 문제를 보면 목성 주위에서 위치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 유로파 2호, 그리고 또 하나 뭐였더라? 네. 자,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금성의 위상이 변하는 것도 관측을 했고요. 그리고 목성, 금성의 시직경, 시지름, 크기를 말하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로는 금성이 보름달 모양으로 관측되는 것은 설명할 수 없어요. 금성의 시지름 변화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보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에서 더 크게 나타나죠.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에서는 어쨌든 금성이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으면 금성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니지.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고작 해야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기 차이가 크게 나지 않죠. 근데 실제로 코페르니쿠스 모형 같은 경우는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을 때 내행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시직경 크기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의 위상 변화를 여기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봅시다. 금성이 1에서 3으로 주전원을 도는 동안 시지름은 작아지겠죠. 지구에서 이렇게 멀어지니까. 그리고 1에서 나에서도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에서도 1에서 3으로 가는 동안 시지름은 작아집니다. 자, 나에서 금성이 4에서 6으로 공전하는 동안 위상은 처음에는 여기서 얘가 이만큼이 다 밝다가 여기서 왔을 때는 태양으로 여기가 밝은데 지구에선 요만큼이 안 보이죠. 그래서 위상은 보름달에 가까웠다가 아무래도 좀 금음에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중간에 올 때는 오른쪽이 밝으니까 상현입니다. 그래서 보름에서 상현에서 금음 이런 식으로 작아지게 될 거고요. 위상은 이렇게 금음에 가까워지지만 시직경 자체는 크게 보이겠죠. 그래서 작은 보름달이었다가 큰 금음달 이렇게, 물론 금음달이라는 건 좀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승이구나. 오른쪽이 밝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변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주관의 변천을 이야기를 해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우주 모형으로는 뭐 위상이 설명이 되는데 어떤 모형으로는 안 된다. 어떤 모형으로는 내행성의 최대 이각이 설명이 되는데 어떤 모형으로는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을, 내행성의 최대 이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도입되었다. 아니면 금성의 위상 변화를 어떤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실패하였고, 그리고 뭐 갈릴레이는 이런 것들을 제안하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끝. 단어가 앞서 보여준 이 경기는 사실 이제 교체 자원이 있다면 바꿔야 될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번 올라와서 한 점밖에 못 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몬타노 선수가 원래 교체 자원이었다가 지난 경기에서 교체 투입